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의견하고, 그 다음에 질문, 궁금하신 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댓글부터 이제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타민 X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주 언급하시는 S커브의 초입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S커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기술 혁신의 패턴이 이 S커브 모양을 따서 이제 성장을 한다고 해서 S커브 곡선이라고 하고, 실제 이제 처음에 도입기 때는 이렇게 천천히 성장을 하다가 성장기 때는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숙기가 되면 이제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쇠퇴기가 되면 그냥 이렇게 정체하는 그런 모양을 그립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보시면 뭐 라디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스토브, 그리고 컬러 TV, 뭐 에어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웨이브, VCR, 뭐 컴퓨터, 셀러폰,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S커브 곡선을 따라서 성장을 한다. S커브 모양으로 성장을 한다 해서 S커브 곡선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 비트코인도 어찌됐든 이 4차 산업혁명에 그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혁신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따라서 성장을 할 거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위치는 지금 이 S커브에서 어디쯤에 해당될 것인가, 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는 비트코인은 지금 일단 초기 이제 혁신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얼리어답터들 참여했고 개인들, 그리고 초기 이제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이 정도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S 커브 곡선에서 성장기로 들어가는 단계이다.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 상승률대로 일정 부분 상승을 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잠시만요. 얘기 듣고. 예. 일단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주성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주성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장기 상승 채널이 깨지지 않았나요? 4,400불이면 제가 이제 이 부분 말씀 같이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토니팡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차트를 인베스팅닷컴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냐 해서, 그냥 제가 하는 거 별거 없는데 그냥 그대로 기본 설정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순서대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인베스팅닷컴에서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확대하는 버튼을 눌러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캔들로 바꿔줘요. 캔들로 바꿔주고,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부에 자동하고 이제 로그 눈금이 있는데, 로그 눈금을 클릭을 해서 로그를 적용하면 이제 길게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차트를 볼 때, 물론 단기를 볼 때는 로그를 굳이 적용 안 하는데 전체 차트를 볼 때는 로그를 적용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바꿔주면 로그가 적용된 거랑 로그를 해제해 볼게요. 해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그를 적용하면 그 상승 비율대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차트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확대 축소하는 거는 마우스에서 스크롤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하셔서 확대하고 축소를 하시면 되고, 이 공간이 이제 남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우클릭 하시면 이 가격 눈금이 있습니다. 가격 눈금에서 눈금 설정 들어가셔서 위여백을 뭐 한 20 정도, 저는 이렇게 뭐 25 이렇게 % 설정해 두고, 아래도 뭐 설정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백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차트가 그 장기 채널이 깨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약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그렸던 기준으로
그려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이제 5,000달러 근처 5,000달러 근처가 지지인데 지금 보시면 4,446달러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는 걸로 보이죠. 예, 여기 지금 약간 더 내려서 그렸어야 되네요. 약간 더 이렇게 일단 이 뭐 추세선을 그리든가 채널을 그릴 때는 이 차트를 보고 차트를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그 시각차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제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공간이 좀 더 남게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거 나스닥 차트인데요. 지금 나스닥은 보시면 나스닥 주봉이고 나스닥 주봉이고 이렇게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나스닥 차트는 보여드렸어요. 채널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나스닥 차트는 이 닷컴 버블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 채널 안에서 존재를 했다. 고점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85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거의 대부분이 이 채널 안에 있었습니다. 이 닷컴 버블을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지금 어제 이제 나스닥이 빠지면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그 채널 상단부를 약간 깨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현재는. 근데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때 90년대 초에 이때 약간 이탈된 아래로 이탈됐죠. 이탈됐는데 어때요? 이탈된 이후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야 이거 이탈했으니까 이때 나스닥을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은 지금 보시면 164에서 4,800이에요. 164에서 4,800. 몇 배 저거에서 뭐 30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상승을 이제 먹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상승에 빠졌다고 해서 이거를 여기서 털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여기서 약간 이탈했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비트코인 이 차트 안에서 지금 이 국면이 비싼 영역이냐 싼 영역이냐를 보자는 거죠. 저는 이 싼 영역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싼 영역이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S커브 곡선으로 봤을 때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시장은 아직 성장기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비트코인 여기서 뭐 이미 성숙기를 넘어서서 성숙기가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횡보하거나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기가 들어가지 않은 거의 이제 성장기 초입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싼 영역이 맞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깨질 수 있는데 이거는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나스닥 차트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위치를 보자는 거죠. 위치가 이 정도 위치면 싼 영역이다.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나올 수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드렸는데 뭐였냐면 이거였죠. 일단 5,000달러에서 지지를 받을 걸로 5,000달러까지는 빠져줘야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5,000달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5,000달러에서 지지를 안 받는다고 하면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위치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이 자리입니다. 잠깐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반대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일단 이쪽으로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확대. 컴퓨터 느려가지고 예, 이 창을 너무 많이 띄워놔서 그런가 느려가지고 보시면 제가 이제 어디를 말씀드렸던 거냐면 이때 이제 그 5,000달러는 이때 이제 고점이었던 부분인 거예요. 이때 고점, 그리고 이때 지지받았던 자리. 그러니까 2017년 이제 9월에 고점 역할을 하고 이때 지지받아서 이 5,000달러가 예, 한번 1차 이제 지지선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고점 그 6월달 고점 역할을 했던, 그리고 보시면 9월달 고점 찍고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반등 역할을 했던 이 라인이 3천 라인입니다. 3천 라인. 그리고 제가 라인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디냐면 잠깐만요. 여기에요. 지금 4천 예. 이 자리의 고점입니다. 4,300달러, 뭐 어제 제가 4,400달러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차트를 어제 줄여놓고 얘기해서 이제 그랬고, 4,300달러? 이 정도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이때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자리입니다. 이때도 고점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으로 봤을 때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000달러는 이미 이제 훼손이 됐죠. 훼손이 되고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지금 오늘따라 더 느린 것 같은데, 지금 이 4,400달러에서 뭐 300달러 이 언저리에서 지금 일단은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이거를 지켜주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고 뭐 3,000달러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3,000달러 얘기하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점과 이제 지지를 받았던 그 라인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정도였을 때 이제 싸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 옛날 2007년도부터 이제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매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2007년도 그때 이제 한 뭐 연말부터 다음 아고라에 그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계속 앞으로 이제 이런 경제 위기가 올 거다 하면서 2008년도에 실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1000포인트도 깨고 내려오면서 미네르바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다음 아고라에서 막 미네르바 글에 막 댓글도 엄청 달리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네르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500까지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00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0에서 1000을 깨고 900까지 깨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0 한 7, 80에서 반등이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비슷한 입장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5,000개, 물론 계속 이제 하락을 얘기한 전문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야 봐라 내 말이 다 맞지 않았냐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겼겠죠. 그 상태에서 야 3,000달러까지 갈 거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내가 다 매도를 해서 3,000달러에서 기다린다? 이제 안 오면 그러면 그냥 털리는 겁니다. 안 오면 그럼 다시 그런 반등이 나왔을 때 난 무조건 반등 나오면 그럼 매수를 하겠다라고 그런 자신이 있고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지금은 이거를 여기서 잘라서 여기서 사겠다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2008년도 미네르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주식시장은 500까지 가지 않고 반등을 해서 그때부터 물론 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또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한 1년 안쪽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도 사실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이 비트코인의 위치가 이 정도면 싸다라고 하면 물론 3,000달러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야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알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빠질지, 아니면 아까 나스닥 차트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살짝 이탈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반등해서 쭉쭉 가버릴지,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그냥 이 정도처럼 싼 영역이니까, 지금은 이 전체적인 이 채널 안에서 봤을 땐 싼 영역이니까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리고 갖고 있고 추가로 빠지면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 이건 제 입장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저랑 의견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난 이 리스크도 이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뭐 자르고 이제 매수를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건 이제 각자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일단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S커브 곡선했고, 예, 4,400불이 깨지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4,400불이면 장기 상승 채널이 깨지지 않았냐. 깨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은 이탈을 했다. 이탈을 했지만 그 장기 상승 채널은 사실 일단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각도를 약간만 조절해도 이 채널 각도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차트를 그리는 사람, 차트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은 이 영역에서 움직였다. 예, 이 영역에서 움직였다. 물론 이렇게 오버슈팅된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영역 안에 있었다. 이 채널 영역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래쪽으로, 채널 아래쪽에서 이탈한 부분은 싼 영역이다. 이 정도로 이제 판단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끝낼게요. 이렇게. 이제 이주성님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읽어볼게요. 요즘 추세가 비트코인이 추락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몰리는데, 지금은 세력들이 투자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관점보다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것 같아서요. 분명히 미국도 그렇고 세계 시장이 안 좋아질 게 분명한데, 그때 자산이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더라도 비트코인으로 갈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사토시 기반으로 가격이 형성된 알트코인들도 올라갈 수가 없고, 또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시장 붕괴의 이유가 될 수 있기에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세력들이 당장 비트코인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 영상, 지난 영상에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그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들은 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 기존에 있던 테더화가 있었고, 요즘에 이제 그 트루USD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트루USD 차트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 BTC 시장이에요. BTC 시장. 트루USD 차트가 어때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죠?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 올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TUSD 그 다음에 BTC죠. 그러니까 분모에 BTC가 있고 분자에 TrueUSD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TrueUSD는 어때요? 1달러죠. 1달러랑 동일한 겁니다. TrueUSD를 만든 회사에서 자기네 TrueUSD를 갖고 오면 언제든지 1달러로 교체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TrueUSD는 고정되어 있는데 왜 차트는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느냐? 뭐냐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TrueUSD 가격은 빠지고, 비트코인이 빠지면 TrueUSD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니까 TrueUSD는 빠졌겠죠? 7월달에 올라가고 빠지고, 그러다가 최근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어땠어요? 이때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죠.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면서 TrueUSD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고, 야, 이거 TrueUSD 얘가 이제 앞으로 가는 코인인가 보다, 얘를 투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만약 그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진짜 큰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 트루 USD는 그냥 1달러랑 패깅된 거예요. 1달러랑 패깅된 거기 때문에 달러랑 고정돼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미칠 때 사람들이 막 던진다거나 소매가 일어날 때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보이고, 실제 지금은 비트코인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얘는 어찌됐든 1달러예요. 얘는 어찌됐든 1달러다. 1달러. 그리고 이제 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트루 USD 차트를. USD 기반으로 한 트루 USD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를 좀 높여볼게요. 보시기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아래 여백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트루 USD 일봉이거든요. 일봉인데 한번 보세요. 지금 뭐 8월달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트루 USD와 USD입니다. USD인데 어찌됐든 트루 USD를 제가 사서 이 트루 USD를 발행한 회사로 가져가면 이 회사에선 저한테 1달러를 내줍니다. 1달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굉장히 웃긴 일인 거예요. 뭐냐면 1달러면 여기가 1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수평선 그린 이 수평선, 이게 1달러니까 트루 USD는 당연히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죠. 올라오고 심할 때는 1.2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루 USD가 1.2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1.2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1.2달러를 시장에서 누군가는 여기서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는 1.045달러예요. 1.045달러. 그러면 제가 이제 트루 USD를 발행한 회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1달러를 받죠. 돈을 기관 투자자들이 1000억이면 1000억원을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1000억원어치 트루 USD를 발행을 하죠. 그럼 저는 그 발행한 만큼 딱 달러를 실제 은행에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외부 감사를 해서 야 니들이 감사해봐, 매달 체크하든 매주 체크하든 체크를 해서 우리가 그만큼 발행한 것만큼 트루 USD 갖고 있는 거 니들이 확인시켜줘,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투자받은 돈이 있잖아요. 따로 별도로 그 보관하고 있는 달러 말고 이 트루 USD가 펀딩 받은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가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행된 거에서 시장에서 누군가는 트루 USD를 사겠죠. 1달러에 누군가를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트루 USD를 1달러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거예요. 1.04달러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시장에서 이 사람들은 이 트루 USD 올라온 거를 이제 천천히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나중에 1달러가 되면 다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이 0.4, 0.6% 그 분량을 계속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 1.2까지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2에 만약에 트루 USD를 누군가한테 팔았고 누군가가 샀어요. 시장에서. 그러면 만약에 1000억원어치를 1200억원어치를 누군가가 샀다라고 하면 이 트루 USD를 발행한 회사는 200억을 그냥 먹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갖고 오면 1000억으로 주는 거예요. 1000억 달러로. 왜냐면 1달러기 때문에 트루 USD는 하나는 1달러로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갖고 오면 주는 거예요. 이렇게 1달러로. 그러면 얼마나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날로 먹는 장사인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이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게 이 트루 USD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게 많고, 여기에서 자신들이 이런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시장이 뭔가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판단을 할 때, 야 트루 USD가 가는 건가 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트코인 트루 USD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야 트루 USD가 가나 봐 해서 비트코인을 팔고 트루 USD를 바꿔주면 얘네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비트코인은 이 회사로 들어오고 트루 USD는 어떻게 된 거예요? 트루 USD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투자의 대상이 저는 사실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내가 일정 부분 보유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해서
시장이 상승을 해서 나중에 내가 이거를 현금화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현금화 시키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때 이 트루 USD가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할 때 이 트루 USD 바꿔놓으면 내가 수익 난 부분을 확정 질 수 있는 거죠. 확정 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바닥일 때 이거를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트루 USD로 교체한다? 이거는 고점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달러를 나는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걸 현금화한다? 이건 좀 웃기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물론 3,000달러까지 본다. 그래서 현금화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하셔도 되는 거고 그 부분은 하셔도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싸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굳이 이걸 현금화해서 트루 USD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트루 USD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결국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면서 이런 식으로 얘들은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또 시간이 되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우리나라 같이 그런 포인트 개념의 그게 아니라 거래소를 믿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은 사이즈가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최소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 아니면 뭐 조 단위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돈을 자신들이 넣었을 때 이걸 나중에 현금화 했을 때 다시 현금화해서 뺄 수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루 USD처럼 어느 정도 외부에서 뭐 감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관이 존재해야지 기관들이 이제 돈을 갖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 1,000억을 갖고 돈 들어오고 뭐 몇백억 뭐 조 단위로 돈을 바꿔서 트루 USD로 교체를 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기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어떻게 하면 기관들은 좋겠어요? 당연히 비트코인이 싸야지 좋겠죠. 트루 USD로 바꾸고 아까 뭐처럼 트루 USD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은 지금 여기서 이제 트루 USD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이만큼 이득인 거예요. 이만큼. 여기서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만큼 이득인 겁니다. 예. 지금 2346에서 트루 USD 2346에서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면 나중에 많이 됐을 때 만 사토시가 됐을 때 거의 2배 먹는 거죠, 개수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기 전에 더 빼는 게 좋은 거죠, 비트코인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말이 스테이블 코인인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싸게 사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해서 몰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미국도 그렇고 세계시장이 안 좋아질 게 분명한데 자산이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더라도 비트코인으로 갈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더라도 비트코인 그냥 저는 그러면 굳이 암호화폐를 살 필요 없는 거죠. 트루 USD를 만약에 기관들이 살 거면 그냥 현금 주식 나스닥이 이제 빠질 것 같다. 채권이 빠질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이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매도한 다음에 은행에 현금으로 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암호화폐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쟤는 1달러기 때문에.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토시 기반으로 기반으로 가격이 형성된 알트코인들은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을 왜 지금 많이 풀었고 기관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BTC 시장에서 올라가면 누구한테 유리한지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댓글로 이제 질문 남겨주신 분,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물론 다른 좋은 질문들 많은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다 소개는 못 시켜드려, 좀 양해 말씀드리고, 일단 의견과,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얘기한 부분에서, 뭐 좀 의견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공유를 하고 댓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이제 의견하고 질문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바로 차트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어제 아까 이제 설명을 대략 어느 정도 이제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위치는 일단은 아까 이제 싼 영역이고 지금 이 자리 지금 4,457달러 지금 이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와 볼 수 있는 자리다. 물론 이 자리를 깬다면 열려 있는 건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00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이 3,000달러까지 열려 있어서 내가 여기서 매도해서 여기서 기다리겠다. 저는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매매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 개수는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어제 방송 끝날 때쯤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RSI 보면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도 거의 가장 바닥인 RSI도 지금 9.72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공포의 끝자 거의 가장 이제까지 이 시장에 참여해서 뭐 이때 막 급락 나왔을 때 그리고 이때 뭐 이런 때 6월달 이때보다도 지금 국면이 심리적으로는 가장 위축돼 있고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가? 공포의 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열광할 때는 어떻게 보면 매도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그냥 이렇게 아까 드린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을 지금 일단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리플하고 제가 이제 스텔라 루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이 가장 강한 종목이다.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이 보시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수렴을 했었죠. 이렇게 수렴을 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돌파한 후에 또 한 차례 이제 수렴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최근에 이렇게 수렴을 하고 또 이 수렴하는 것마저 돌파를 했어요. 그 기존에 삼각 수렴했던 그 자리를 돌파하고 한번 다시 눌러준 다음에 다시 또 삼각 수렴한 다음에 또 돌파를 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일단 고점을 넘어섰죠. 이때 고점을 넘어섰고 현재는 이제 다시 고점을 넘어섰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15일 이평선은 뭐 순간 이탈한 적이 있었지만 이 15일 이평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한번 돌파가 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스텔라 루멘은 일단 갖고 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을 해서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갖고 계신 물량은 만약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제도 이제 리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리플을 봤을 때 이제 리플을 지금 매도해야 될 때 아니냐. 물론 이제 보시면 BTC 시장에서 리플이 지금 고점을 돌파했죠. 제가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상단 박스가
사토시 가격으로 9,300, 그리고 상단 박스가 6,800에서 9,300 상단 박스를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면서 리플도 보면 차트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변동성이 크지만 봉 마감은 계속 이 15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든가 자금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나는 리플 몰빵이다, 리플이 너무 많다, 그러면 뭐 일정 부분 이 정도면 나는 이 수익에 만족한다, 뭐 BT 시장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 5,400에서 거의 2배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한 개로 바꿨다면 비트코인이 2개가 된 겁니다. 2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에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겠다라고 하면 교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다 모든 자산이 리플로 돼 있는 분이시라고 하면.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다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리플 물량은 그렇게 뭐 비트코인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뭐 5 안쪽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홀딩해서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만약에 리플은 이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 그때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인데 아마 제 기억 33,000 얘기했던 것 같아요. 33,000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 BTC 시장에서 저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 상승이 이제 일봉으로 보면 지금 이 상승이 지금 1파, 2파, 3파 상승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저는 이때 지금 2017년도 3월달 리플이 상승하던 그 엘리어트 파동을 5파 상승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3파가 시작한 거다. 3파 상승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홀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보세요. 이 비트코인 캐시 작년 10월 15일 이때 비트코인 캐시가 제 기억으로 한 35만원 바닥을 칠 때 그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위치는 사실 이때랑 동일해요. 네, 이때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더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냐? 이거는 가격이 이제 같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마켓에서 작년 바닥을 터치를 해주니까 원화나 달러 대비해서는 엄청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엄청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비트코인 캐시 SV를 빼고도 그냥 작년 저점에 있는 가격인 거다. 지금 위치는 지금 오늘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수평선이 작년 바닥이었잖아요. 물론 바닥을 잠깐 깼었는데 다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위치는 딱 작년 바닥 터치했던 그 가격에 있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BTC 마켓에서 그 가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거래량도 충분히 실려줬어요. 지금 손바뀜이 완전히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 들고 계신 분들 이거예요. 그냥 제가 100이라는 비트코인에서 10%를 지금 비트코인 캐시로 바꿔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1대 15일 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에 100이라고 했을 때 150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비트코인 캐시 SV도 150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두 개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들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든 뭔가 펌핑이 나와서, 아니면 두 개 합이 그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캐시 SV의 합이 0.1을 넘어가면, 이 BTC 시장에서 0.1을 넘어가면 그때 저는 분할로 정리를 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트론만 마지막으로 보고 차트 설명은 끝내겠습니다. 트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트론이 지금 리플하고 비슷한 흐름인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흐름이 약간 달라요. 뭐냐면 리플은 이때 보시면 리플은 박스 하단부까지 빠지긴 했는데 박스 하단부에서 51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고 있었고 51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이때 박스 상단부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했죠. 트론은 보시면 51 이평선이 이제 늦게 내려온 거예요. 늦게 내려와서 보시면 이제 51 이평선 이때 먼저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트론이 리플처럼 좋은 흐름을 가져가려고 했으면 이 51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 훼손하지 않고 사실 이 언저리에서 놀아주는 게 가장 좋았죠. 근데 지금 일단은 이 51이평선을 다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와서 리플보다는 흐름이 좋지 않다. 거기 플러스 지금 박스 하단부로 다시 내려갔죠. 박스의 상단부가 아니라 이제 상단부를 깨고 하단부까지, 그래서 하단부 저점은 전저점 라인인데 물론 여기까지 터치는 하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박스 하단부에 위치했다. 그래서 빨리 트론 같은 경우는 박스 상단부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금 리플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박스 상단부 안에서도 이제 중심선을 잡아준다고 하면 중심선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역배열되어 있는 이 15이평선과 이제 52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걸 좀 풀어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더 될 거다. 시간이 더 걸릴 거다. 그리고 보시면 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6일이고 지금 현재 이제 11월 21일이잖아요. 리플은 이 15일평선 깨고 거의 이제 한 달 한 20일 정도를 이렇게 박스 상단부에서 놀았어요. 그러면 트론은 리플보다도 지금 한 달하고 조금 며칠 더 지났잖아요. 한 달하고 잠깐만요. 정확하게 보면 15일에서 한 달하고 한 6일 정도 더 지난 거죠. 한 달하고 이제 6일 정도 더 지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리플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뭐 15일에서 20일 정도를 박스 상단부에서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트론은. 차트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좀 안 좋은 기사일 수 있는데 코인니스 기사고, 벡트 CEO 출시 연기했다. 준비 작업이 이제 지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벡트의 켈리 로펠러 CEO가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연기한 것은 준비 작업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현재 일부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을 진행 중이며 몇 주 내로 더 다양해진 투자 상품 라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벡트에 대한 CFTC의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데스크는 당국의 비준이 늦어지면서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가 연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사 보신 분들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RSI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바닥인 국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자들 심리가 완전 바닥인 국면이고 실제 비트코인 가격도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12월 10일 날 팩트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1월 24일인가요? 1월 24일로 연기가 된대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러다 또 1월 24일 또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진짜 3,000달러 가겠는데? 왜냐면 12월 10일까지면 이제 시간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월 24일로 연기됐으니까 거기서 또 한 달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3,000달러 가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막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기사인 거예요. 이 기사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기사인데, 작년 막 상승했잖아요. 12월 달에. 그때 상승할 때 뭐 벡트 거래소가 있어서 상승을 했나요? 아니죠. ETF가 출시가 돼서 상승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거래소가 그때 뭐 있었나요? 그때? 없었죠. 다 7월 달에 다 철수했습니다. 중국에서 ICO도 금지하고 우리나라도 ICO 이제 금지했었죠. 근데 시장은 그때 상승을 했어요. 그 얘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런 기사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물론 빨리 나오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니까 상승할 때가 안 된 거지. 아니면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집을 덜 했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더 싸게 사고 싶어서 지금 빼는 거라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저는 기관들이, 자신들이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 왜냐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퍼뜨리는 거. 왜냐면 그냥 하면 안 파니까. 그냥 하면 4,200달러, 4,400달러에서 버티잖아요. 투자자들이. 버티니까 이 버티는 사람들 손절치게 만들고 3,000달러 기대하면서 팔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런 기사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비트코인 캐시에서 뭐 우지안하고 누구죠? 그 크레이그 박사랑 막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마치 비트코인 캐시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작년 저점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냥 작년 저점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일단 비트코인 캐시 SV인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냥 이 시장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작년 상승장 올랐던 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없었음에도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도 저는 그냥 마찬가지다,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기사에 뭐 혹하셔서 진짜 3,000달러 가나보다, 이제 빨리 팔고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자금을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들, 그리고 이제 댓글 쓰시는 게 굉장히 사실 번거로운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그인도 해야 되고, 로그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글을 쓰셔야 되는데, 일단 이 번거로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또 아시고, 그리고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저보다 훨씬 고수분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이제 댓글 보면 고수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능을 진짜 나눠주고 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좀 더 뭔가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나중에 다 여러분들한테, 고수분들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제 좋은 정보라든가 경험 등을 좀 투자자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진짜 마칠게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